송미덕 사주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사주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사주를 맞추는 영상이 아니라 개념을 함께 정리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나는 그 산의 마음으로 살리라. 윤율산부동 원효산부동. 오늘 익히신 후 다시 찾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지지, 묘목 이야기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보통 사주에서 묘목을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묘목은 음목이다, 동쪽이다, 봄의 기운이다, 묘시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사람들이 듣고 나면 잘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잘 붙지도 않습니다. 사주를 오래 공부해도 실제 사람을 볼 때 바로 떠오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묘목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핵심 13가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묘목은 왜 눈치가 빠를까? 두 번째, 묘목은 왜 갈등을 피할까? 세 번째, 묘목은 왜 미적 감각이 좋을까? 네 번째, 묘목은 왜 갑자기 조용해질까? 다섯 번째, 묘목은 왜 혼자 상처를 정리할까? 여섯 번째, 묘목은 왜 마음이 떠나면 말이 없어질까? 일곱 번째, 묘목은 무엇에 가장 애착을 가질까? 여덟 번째, 묘목은 왜 꿈과 직감이 좋을까? 아홉 번째, 묘목은 고집이 있을까? 열 번째, 묘목은 왜 현실 감각이 좋을까? 11번째, 묘목이 성공하고 돈을 벌려면 이 한 가지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12번째, 묘목이 실패하는 이유. 13번째,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묘목은 왜 눈치가 빠를까? 묘목의 특징 중 하나는 눈치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묘목을 이해하려면 토끼를 떠오르시면 쉽습니다. 토끼는 숲에서 사는 동물입니다. 몸이 크지도 않고 힘이 센 동물도 아닙니다. 그래서 토끼는 항상 주변을 살핍니다. 조금만 소리가 나도 귀를 세우고 주변을 살핍니다. 바람 소리인지 위험한 소리인지 바로 반응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끼는 힘으로 싸우는 동물이 아니라 상황을 먼저 느끼는 동물입니다. 묘목의 사람들도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분위기를 먼저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불편한지, 누가 화가 났는지,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이런 것을 빨리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묘목의 사람들은 사람 사이에서 눈치가 빠르다 이런 말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상황을 빨리 읽는 능력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묘목은 강하게 밀어붙이는 기운이라기보다 분위기를 먼저 느끼는 기운, 사람의 분위기를 빨리 읽습니다. 두 번째, 묘목은 왜 갈등을 피할까? 묘목 사람들을 보면 갈등 상황을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묘목을 이해하려면 역시 토끼를 떠올리시면 쉽습니다. 토끼는 숲에서 사는 동물입니다. 하지만 숲에서는 토끼보다 강한 동물이 많습니다. 여우도 있고 늑대도 있고 호랑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끼는 싸움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위협을 느끼며 먼저 피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겁이 많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다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묘목의 사람들도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분위기가 불편해지거나
갈등이 생기려고 하면 굳이 부딪히기보다 조용히 물러나거나 상황을 피하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갈등을 줄이려고 하는 사람, 싸우는 상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묘목은 왜 미적 감각이 좋을까? 미적 감각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묘목은 왜 미적 감각이 좋을까요? 묘목 사람들을 보면 미적 감각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옷을 고르는 감각이나 색을 보는 감각, 공간 분위기를 만드는 감각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묘목은 봄의 기운입니다. 봄이 되면 나무에 꽃이 피고 자연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묘목은 단단한 나무라기보다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나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묘목 사람들을 보면 옷이나 스타일이 감각이 좋거나 공간을 꾸미는 감각이 좋거나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묘목은 강하게 밀어붙이는 기운이라기보다 아름다움과 분위기를 느끼는 기운,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묘목의 사람 중에는 미용, 디자인, 예술, 패션 이런 분야에서 잘 맞는 분들도 있습니다. 옷, 공간, 분위기에 민감합니다. 네 번째, 묘목은 왜 갑자기 조용해질까? 묘목의 사람들을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조용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이야기하다가도 어느 순간 말이 없어지고 조용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묘목을 이해하려면 다시 한번 토끼를 떠오르시면 쉽습니다. 토끼는 숲에서 사는 동물입니다. 평소에는 조용히 풀을 먹고 주변을 살피며 지냅니다. 하지만 숲에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소리가 나면 토끼는 갑자기 움직임을 멈춥니다. 그리고 조용히 주변을 살핍니다. 위험이 있는지 상황이 어쩐지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묘목의 사람들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거나 불편한 느낌이 들면 갑자기 말을 줄이고 조용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묘목은 강하게 부딪히는 기운이라기보다 상황을 살피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묘목은 왜 혼자 상처를 정리할까? 묘목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상했을 때 그 이야기를 바로 꺼내기보다 혼자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오래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묘목을 이해하려면 다시 한번 토끼를 떠올리시면 쉽습니다. 토끼는 숲에서 사는 동물입니다. 다른 동물처럼 크게 싸우거나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동물이 아닙니다. 위협을 느끼면 조용히 숲속으로 들어가 혼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묘목의 사람들도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했을 때 바로 이야기하기보다 혼자 생각하고 마음을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묘목의 사람들을 보면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마음 속에서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묘목은 강하게 표현하는 기운이라기보다 조용히 마음을 정리하는 기운,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묘목 사람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는 자기 마음을 정리하고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묘목은 왜 마음이 떠나면 말이 없어질까? 묘목 사람들을 보면 어느 순간 말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분위기도 잘 맞췄는데 어느 순간 조용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묘목은 사람 사이의 분위기를 많이 느끼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있을 때는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분위기를 맞추고
대화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떠나기 시작하면 조금씩 말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묘목은 강하게 싸우거나 크게 표현하는 기운이 아니라 조용히 거리를 두는 기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묘목의 사람들의 조용함은 화가 나서가 아니라 이미 마음이 조금 멀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7번째, 묘목은 무엇에 가장 애착을 가질까? 묘목 사람들을 보면 어떤 것에 애착을 가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묘목은 무엇에 가장 애착을 가질까요? 묘목은 사람과 분위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묘목 사람들을 보면 사람 관계에 애착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나 결과보다 사람 사이의 분위기,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묘목은 일을 선택할 때도 사람이 맞는지 분위기가 맞는지 이런 것을 먼저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묘목은 물건이나 결과보다 사람과의 관계, 이것에 더 애착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묘목의 사람들을 보면 사람과의 인연을 오래 기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8번째, 묘목은 왜 꿈과 직감이 좋을까? 묘목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게 직감이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이 바로 오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왠지 이렇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묘목은 봄의 나무입니다. 봄의 나무는 아직 크게 자라기 전 막 오르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에 아주 민감합니다.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햇빛이 어쩐지, 공기가 어쩐지 이런 작은 변화도 먼저 느끼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묘목의 사람들을 보면 현실적인 판단도 하지만 느낌으로 먼저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묘목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왠지 느낌이 안 좋다. 왠지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묘목은 논리보다 감각과 직감, 이런 부분이 발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묘목의 사람 중에는 예술, 디자인, 미용처럼 감각을 사용하는 분야에서 잘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묘목은 강하게 밀어붙이는 기운이라기보다 느낌과 감각이 살아있는 나무,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9번째, 묘목은 고집이 있을까? 묘목 사람들을 보면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기 생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묘목을 보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부드러운데 생각은 확실하다. 왜 그럴까요? 묘목은 나무의 기운입니다. 나무는 겉으로 보면 부드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땅 속에서는 자기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목 사람들도 겉으로는 부드럽게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기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묘목의 고집은 밖으로 강하게 드러나는 고집이라기보다 조용한 고집,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번째, 묘목은 왜 현실 감각이 좋을까? 묘목의 사람들을 보면 생각보다 현실 감각이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묘목은 봄의 나무입니다. 봄의 나무는 아직 크게 자라기 전 막 올라오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을 아주 민감하게 느낍니다. 햇빛이 어쩐지, 바람이 어쩐지, 흙이 어쩐지 이런 조건이 맞아야 나무가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묘목은 이상적인 생각만 하기보다 지금 상황이 어쩐지, 현실이 어쩐지 이런 것을 먼저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11번째,
묘목이 성공하고 돈을 벌려면 이 한 가지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토끼 사주가 부자가 되는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일까요? 사주에서 묘는 동물로 보면 토끼입니다. 토끼는 숲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항상 주변을 보고 항상 상황을 살핍니다. 그래서 토끼는 무작정 뛰지 않습니다. 안전한지 기회가 있는지 먼저 살핍니다. 그래서 묘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큰 돈을 잡는 경우보다 조금씩 경험을 쌓으면서 기회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묘의 성공은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오랫동안 준비된 경우가 많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핵심은 첫 번째, 사람을 통해 기회를 만날 때입니다. 묘는 사람의 기운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있으면 기회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사람, 좋은 파트너, 좋은 고객, 이런 사람을 만나면 묘의 운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묘의 부는 사람 속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자기 감각을 믿기 시작할 때입니다. 묘는 감각이 좋습니다. 사람의 분위기, 유행의 흐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이런 것을 빨리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묘의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 생각이 맞을까? 내 판단이 맞을까? 그래서 망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묘의 성공은 자기 감각을 믿기 시작할 때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느끼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 기회가 현실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안전한 자리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토끼는 숨는 것을 잘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곳에 있으면 오랫동안 머무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토끼가 먹이를 찾으려면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묘의 사람도 비슷합니다. 너무 안전한 자리에만 있으면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토끼의 성공은 조금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기 시작할 때입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일, 새로운 환경, 이런 변화에서 묘의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 감각을 믿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향해서 움직였을 때, 그 순간이 묘의 인생에서 돈이 길이 열리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토끼는 힘으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기회를 알아보는 눈으로 부자가 되는 동물입니다. 토끼는 배가 고프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항상 먹을 것과 안전한 곳을 찾습니다. 그래서 묘의 사람들은 돈을 벌 때 큰 판을 벌리기보다 안정적인 흐름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 사람 관계에서 생기는 수입, 장사나 서비스 같은 흐름, 이런 것에서 돈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토끼는 큰 한 번의 돈보다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돈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토끼는 사람의 분위기를 잘 읽습니다. 그래서 묘의 사람들은 사람이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거, 필요한 것, 이런 것을 빨리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묘의 돈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묘는 혼자서 크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토끼는 숲에서 가장 강한 동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숲에서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동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묘의 성공은 힘에서 나오기보다는 사람과 흐름을 이해하는 데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숲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는 동물 중 하나가 토끼입니다. 왜냐하면 빠르고 지혜롭고 환경을 잘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끼가 재벌이 되는 방법은 힘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리고 사람입니다. 이것이 묘의
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묘목에게도 가장 위험한 순간이 있습니다. 묘목이 가장 무너질 때는 사실 큰 싸움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묘목은 갈등이 생기면 어느 정도는 참고 넘기기도 하고 그런 사이를 조심스럽게 살피는 기운입니다. 하지만 묘목에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나 환경 속에서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가입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느끼면 묘목은 싸우기보다는 조용히 마음을 접거나 아예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묘목이 정말 무너지는 순간은 큰 갈등이 생겼을 때가 아니라 마음이 완전히 떠났을 때입니다. 묘목은 싸우는 나무가 아니라 마음이 떠나면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는 나무입니다. 묘목은 갈등을 싫어하기 때문에 웬만한 일은 참고 넘어갑니다. 말을 아끼고 상대를 살피고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마음속에서는 하나씩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묘목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놀랍니다. 왜 갑자기 저렇게 변했어? 왜 아무 말도 없이 거리를 두는 거야? 하지만 묘목에게는 그게 갑자기가 아닙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오래전에 결론이 나 있었던 것입니다. 묘목은 강하게 싸우는 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이 떠나는 순간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묘목을 이해하려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그 사람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묘목은 조용하지만 마음이 떠나면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 기운입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묘목은 인간관계 속에서 지치고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을 먼저 살피고 분위기를 읽고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묘목은 자기가 편안하다고 느끼는 마음을 만들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조용히 균형을 잡고 편안한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기운이 바로 묘목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더 이상 편안하지 않다고 느껴지면 묘목은 억지로 버티기보다는 조용히 마음을 접고 자리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묘목을 이해하려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그 사람이 어디에서 편안함을 느끼는지 그 마음의 분위기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묘목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목과 묘목의 차이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주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라고 미나 이야기 몇 편을 준비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합니다. 토끼 하면 별주부전을 빼놓을 수 없으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바다 용왕이 큰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토끼의 간을 먹어야 병이 낫습니다. 용왕은 거북이에게 명령했습니다. 육지에 가서 토끼를 데려오거라. 거북이는 바다를 떠나 숲속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토끼를 만났습니다. 거북이는 말했습니다. 바다에 아주 좋은 궁궐이 있습니다. 먹을 것도 많고 구경할 것도 많습니다. 한번 가보지 않겠습니까? 토끼는 처음에는 조금 이상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북이의 말을 듣고 바다로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토끼는 용왕의 궁궐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이 토끼의 간을 꺼내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토끼는 순간 상황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토끼는 놀라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일이군요. 제가 간을 숲에 두고 왔습니다. 용왕과 신하들이 놀랐습니다. 간을 두고 왔다고? 토끼가 말했습니다. 토끼들은 간을 몸에 놓고 다니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가지고 다닙니다. 용왕은 거북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숲으로 가서 간을 가져오게 하여라. 그래서 거북이는 다시 토끼를 등에 태우고 숲으로 올라왔습니다. 땅에 도착하자마자 토끼는 깡충 뛰어 숲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을 몸 밖에 두고 다니는 동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북이는 그제야 속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주 이야기에서 힘이 약한 토끼가 지혜로 살아남는 이야기입니다. 사주에서 묘목도 이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묘목은 힘으로 싸우는 사주가 아니라 상황을 빨리 알아차리고 지혜로 길을 찾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묘목은 위험한 순간에도 당황하기보다 생각을 먼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묘목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토끼는 힘이 아니라 지혜로 살아남는 동물이다. 왜 토끼는 작은 소리를 먼저 들을까? 옛날 숲속에는 귀가 아주 밝은 토끼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토끼는 갑자기 숲속을 가만히 바라보며 귀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다람쥐가 물었습니다. 토끼야, 왜 그렇게 가만히 있니? 토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딘가에서 작은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사슴이 말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다람쥐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숲은 그냥 조용한 것 같은데 그때 옆에서 늙은 거북이가 토끼를 바라보며 천천히 웃었습니다. 토끼가 거북이에게 물었습니다. 거북이님,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늙은 거북이가 말했습니다. 토끼는 작은 소리를 먼저 듣는 동물이란다? 거북이는 숲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토끼는 힘이 센 동물이 아니지. 그래서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살아간단다. 잠시 후 숲속 저쪽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제야 동물들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토끼 말이 맞았어. 거북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토끼는 늘 귀를 열고 사는 동물이란다. 숲속 동물들은 그날 이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소리를 먼저 듣는 자가 먼저 준비할 수 있다. 사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남들은 아직 알아차리지 못하는데 작은 변화와 흐름을 먼저 느끼는 사람입니다. 옛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토끼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사주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큰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신호를 먼저 알아본다. 숲속 동물들은 토끼를 보며 늘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우가 토끼에게 말했습니다. 토끼야, 너는 이 숲에 사는 동물인데 왜 한 번도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없지? 토끼는 잠시 생각하다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면 애초에 싸움이 될 일도 없지요. 여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는 싸움은 피한다는 말이냐? 그때 옆에 있던 늙은 거북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토끼는 싸움을 모르는 동물이 아니다. 동물들이 거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거북이가 말했습니다. 토끼는 싸워야 할 싸움과 피해야 할 싸움을 구별할 줄 아는 동물이란다. 거북이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토끼는 힘으로 싸우기보다 지혜로 길을 찾는 동물이지? 숲속 동물들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동물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동물은 모든 싸움에 뛰어들지 않는다. 사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문제를 부드럽게 풀어가는 사람입니다. 싸움을 만들기보다 길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토끼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왜 토끼는 서두르지 않을까? 숲속 동물들은 토끼를 보며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토끼는 항상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급하게 달려가는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어느 날 다람쥐가 물었습니다. 토끼야, 너는 달리기도 빠르면서 왜 그렇게 서두르지 않니? 토끼는 잠시 숲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숲은 늘 조용해 보여도 어디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다람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래도 빨리 움직이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때 옆에 있던 늙은 거북이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거북이가 말했습니다. 토끼는 서두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를 보는 동물이란다. 동물들이 거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거북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토끼는 숲속에서 언제 움직여야 안전한지 잘 아는 동물이란다. 그래서 급하게 움직이기보다 가장 좋은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지. 숲속 동물들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동물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동물은 항상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때를 기다릴 줄 안다.